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진영입니다. 자, 갑자기 가을이 됐어요. 참 절기가 무섭죠? 자, 이 꼭 봄, 여름 아무리 뜨거워도 또 가을이 옵니다. 가을도 선선하게 또 지나면 또 추운 또 겨울이 또 오겠죠. 이제 이게 보니까 우리가 생로병사입니까? 생로병사. 자, 우리가 생로병사를 할 때 보면은 자, 늙어서 병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 생병노사. 젊은 사람도 병이 많이 온다. 참 이게 참 그래요. 뭐 나이 들어서 병이 이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이 참 병에 참 어려운 병이 굉장히 많죠. 그런 병에 시달리는 것을 봤을 때 이 젊은 분들을 병이 없게끔 하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DHD가 그렇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성인 ADHD도 있지만 뭐 나이 60 넘고 그런 분들 ADHD라고 않잖아요. 젊은 분들 20대 30대들이 그런 병에 또 뭐 본인이 스스로 제가 볼 때는 그게 참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쪽으로 또 진료도 받으시고 그런 약을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참 그 전에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뭐 중학교 아이들, 우리 학교 다닐 때만. 그러니까 ADHD의 그 병명이 나온 것이 아마 1980년도 이후일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좀 그렇잖아요. 조금 약간 좀 시끄럽고 또 공격적이고 반항스러운 아이들 또 한쪽으로 조용히 가면은 선생님한테 한두 대 맞고 하면 조용해집니다. 또 부모님한테 또 한두 대 맞고 하면 조용. 물론 여기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폭력을 제가 뭐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때는 정말 아이들이 그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숙해지는,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또 신체적으로 성숙해지는 그 단계에서, 그 과정에서 그런 행동, 뭐 진짜 뭐 좀 흥분을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공격적인 성향을 띌 수도 있고, 또 약간 또 수동적인 어떻게 보면은 태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어떤 그런 ADHD라는 어떤 그 병명에 몰아놓고 약을 쓰는. 근데 그 약이 뭡니까? 뇌에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잖아요.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이 모노아민 가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정말 이 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신령스러운 거잖아요. 신령스러운 거. 신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뇌를 뭐 도파민의 세로토닌의 뭐 노르에피닌에는 어떤 그런 모노아민의 어떤 화학적인 불균형에서 병이 온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은 또 이쯤에 두고 아니 요즘에 너무 아이들 너무 약을 너무 많이 먹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생로병사가 오히려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어떻게 보면 행복한 노선일 것입니다. 생병. 어렸을 때부터 병이 있다 해가지고 약으로 어떻게 보면 중추신경계 뇌를 변화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메니에르 디지즈, 메니에르 신드롬이라고 하죠. 메니에르 증후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861년도에 프랑스 의사인 메니에르가 처음으로 기술했다 해가지고 메니에르 병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첫 번째 난청, 그 다음에 뭐 이명,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지럼증. 이 세 가지의 증상을 대표로 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뭐 귀도 뭐 멍하고 뭐 울리고 뭐 돌발성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뭐또 특발성, 돌발성 원인을 알 수 없다. 갑자기 귀가 멍해지면서 어지럽고 또 구토, 또
뭐 구역질, 이제 좀 울렁거린다, 속이 울렁거리고, 뭐 심하면은 뭐 설사, 뭐 여러 가지 병이 이제 온다, 이제 그런 증상인데, 자, 우리가 보통 그 귀가 멍하면서 어지럽다는 그 증상이에요. 어지럽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있어요. 하나는 그 비회전성 어지럼증. 뭐 어떻게 보면 회전하지 않고 붕 떠면서 이렇게 뭐 갑자기 손발에 힘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어칠비칠 걸어가는 뭐 중풍 전조증, 뭐 뇌 뭐 질환, 그런 거에서 오는 그 어지럼증으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회전성 어지럼입니다. 갑자기 휑 돌아요. 한쪽으로 뱅뱅뱅뱅뱅뱅뱅 해가지고 뭐 주로 막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죠.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휑 돌아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석증이 이제 그 많죠. 이제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한테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전성 어지럼증에는 이석증, 그다음에 이제 메니에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전정신경염이라고 해가지고, 이 셋 다 뇌이에서 귀 안에 있는 그 뭐 복잡하잖아요. 뭐 다 아시죠? 뭐 와우관이네, 뭐 달팽이관이네, 뭐 그쪽 전정 그쪽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병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니에르 증후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메니에르 증후군은 어떻게 보면은 뇌에 있는 림프가 조금 양이 많다, 림프가 좀 꽉 차 있다, 이 양이 많아가지고 오는 질병이다, 이제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병리라든가 생리가 아직은 밝혀진 게 아니고 그냥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렇다 치고 이석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석증은 어떻게 보면은 돌이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돌이 떨어져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물 같은 거, 림프계라든가 그런 진액이 부족해지니까 말라서 떨어져 나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뼈골이 빠져가지고 진액이 부족해서 어떤 그런 조직이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림프 양이 적어져서 온다. 메니에르 증후군은 림프 양이 많아가지고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부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신경의 전달이라든가 그렇게 덜 돼 가지고 어지럽고 그런 거고, 이석증은 림프 양이 적어서 진액이 부족해 가지고 오는 어떤 약한 상태에서 오는 거. 뭐 물론 뭐 여기서 뭐 스트레스도 막 받잖아요. 뭐 스트레스 받으면 화입니까? 화가 와 일시적으로 타면은 여기도 어떻게 말라서 비틀어지겠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그런 그 돌 조직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것도 이석증에 포함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뭐 전정신경염이라고 해가지고 염증이죠. 이게 염증이니까 어떤 그 외부 바이러스 질환, 바이러스에서도 올 수도 있고, 또는 뭐 피가 갑자기 딱 막혀가지고 오는 경우도, 갑자기 막혀서 오는, 뭐 급성적이죠. 이거 뭐 굉장히 뭐 심하게 오는 거니까 뭐 수시간에서 뭐 하루 정도까지 굉장히, 이런 경우는 뭐 거의 뭐 한올 오는 경우 아니라 뭐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 받고 오시겠죠. 그쪽은 뭐 염증이니까 뭐 항생제를 쓰든 뭐 스테로이드 쓰든 해가지고 치료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보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죠. 이제 그러니까 신경염보다도 메니에르 증후군이냐 이석증이냐. 제가 보니까 메니에르 증후군이 약간 이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분들. 이제 이석증은 연세가 좀 드신 약간
약간 노인이라고 해도 약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자, 최근 들어서 메니르 증후군 진단을 받은 20대 초반 아가씨를 제가 치료를 해봤는데 정말 왼쪽이 귀가 멍하다는 얘기예요. 1번하고 2번은 붙어 있고 3, 4, 5, 6, 7번 흉추 1번, 2번, 3, 4, 5, 6, 7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 왼쪽이 귀가 멍하다는 얘기인데 여기 3, 4번 1, 2, 3, 4번 이쪽이 정말 이렇게 잡혀요. 가골이라고 설명하면 약간 그 가짜뼈라고 했잖아요. 이게 뼈가 뼈같이 딱딱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이시고 그러니까 가골이 딱딱하게 자라지는 않았고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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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래하고 돌하고 약간 그 중간 단계 그래가지고 교정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귀가 멍하다, 막힌다. 왼쪽 귀가 꽉 막히면서 구역질이 난다. 구역질이 난다. 그래가지고 이 보통 구역질 나면은 흉추 7번 이 정도, 뭐 4, 뭐 5, 6, 7번 이 정도까지 약간 좀 흉추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등이 경추는 그렇다 치고 이제 등뼈 그러니까 상부 흉추가 약간 볼록볼록 이렇게 뒤로 보면은 이렇게 굽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니까 정말 이 가골 이 뭐 약간 모래하고 약간 자갈하고 그 중간 단계인 그게 나중에 이제 싹 없어지더라고요. 녹습니다. 그 제대로 교정을 해주면은 그 옆에 있던 그런 가골이 녹아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뭐 귀는 이제 거의 다 뭐 약간 구역질 그것도 거의 다 치료가 다 됐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흉추 1, 2, 3번이 볼록 튀어나왔어요. 볼록. 완전 거북목이죠, 거북목. 근데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20대 후반,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쯤 됐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미사리 조정 경기장 가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카누, 뭐 카약 그런 거보다도 오토바이 같은 수상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경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지금도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돈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왔는데 완전히 여기가 그 경정을 얼마나 이 고기를 막 숙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볼록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뼈가 어마어마하게 단단하고 가골이 너무 많이 자라났어요. 참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뭐 본인은 이 경정 이제 궤도에 올라서서 그냥 1, 2등 계속 하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 어지러워가지고 뭐 귀 먹먹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왔는데 막상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약간 뭐 치료는 않고 약간 상담만 받고 갔던 그 기억이 있어요. 이러듯이 뭐 요즘 많지 않습니까? 뭐 그 사이클 타시는 분들 항상 고개 숙이고 그렇게 하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 고개 숙이고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경추 3, 4번하고 흉추 1, 2, 3번 쪽이 문제가 되면은 이 메니르 증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메니르 증후군이 뭐 원인이 없어요. 뭐 득발성,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식이요법사라 뭐 저염식을 해라. 왜냐하면은 그 안이 이제 부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좀 짠 음식 먹으면 붓는 거 아니지 붓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이에 그걸 부어 있으니까 림프가 부어 있으니까 염도가 적은 저염식을 해가지고 붓지 않게 하는 거. 또 뭐 여기 뭐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이뇨제를 써요. 또 뭐 소변으로 뭐 이뇨제 쓰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한의학이 굉장히 여기서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담음이라고 하죠. 담음.
생리적 그 대사물이 아니라 병리적 대사물로 인해 가지고 노폐물이 있는 거, 그걸 담음이라고 하는데, 이 담음을 없애주는 그런 한약을 쓰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석증. 이석증도 설명을 드리자면, 이석증 그렇잖아요. 그 특히 이제 노인분들, 아버지, 어머님들 보면은 자고 아침에 다 일어나면서 갑자기 집안이 빙빙빙빙빙 계속 돌아가지고 이제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조금씩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은 경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경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 경추가 딱딱합니다. 이제 그런데 흉추 1, 2, 3번이 뒤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다 거북목이십니다. 그런 경우에 거북목을 치료하면 이 이석증이 없어지고, 플러스 뼈골 채우는 약 써야 됩니다. 뼈골이 빠져서 그러니까 뼈골 채우는 약. 이 뼈골 채우는 약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피를 보호해 줍니다. 피를 보호해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액이 많이 나오겠고, 진액이 많이 나오면 여러 가지 호르몬 대사, 뭐 신경 전달 물질 대사가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뼈골 채우는 약을 같이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니르 증후군은 담음을 없애주는 약을 쓰는 것이 좋겠고요. 결국 이 담음 자체가 순환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순환을 잘 빨리 돌려주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같이 써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보면은 뼈를 보면은 4, 5, 6, 7번 경추 1, 2, 3, 4, 5, 6 흉추 1, 2, 3, 4, 5, 6, 7. 자, 뼈를 보면 이 3번, 4번 이 사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이제 오늘은 메니르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리니까요. 이게 틀어져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뭐 안쪽 이렇게 이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은 왼쪽 귀에 문제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은 오른쪽 귀에 문제가 있습니다. 양쪽이 부응 같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쪽이 먼저 된 다음에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뭐 이게 치료 않고 완전 만성적으로 흘러버리면은 양쪽 귀가 또 문제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꼭 이쪽 3번, 4번입니다. 이쪽이 오른쪽에 문제가 있으면 오른쪽 귀에 문제가 있고, 왼쪽에 문제는 왼쪽에 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틀어져 있는 거. 이쪽으로 양쪽으로 틀어지는 경우 별로 없겠죠. 한쪽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은 이제 가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골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보입니다. 뭐 정말 좀 약한 가골은 이렇게 만져보면은 막 모래 같아요. 이제 바스락바스락 그런 상황. 또 좀 더 심해지면은 약간 뭐 자갈같이 그렇게 되고, 더 완전히 또 심해지면 바싹 마른 나무같이, 더 심해지면 아주 딱딱하게 뭐 바위같이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주 좀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약간 틈이 있는 게 있어요. 틈. 이 틈이라는 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싹 만져져야 되는데, 여기가 딱 이렇게 벌어져 있는, 딱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틈이 딱 만져집니다. 참 이게 참 표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틈이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만져보면은 딱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손톱 하나가 딱 들어갈 틈. 그 틈이 있는 경우 굉장히 심해요. 그런 분들이 난청이 옵니다. 난청. 막 이명도 오고 삐 소리 나면서 난청이 옵니다. 이렇게 틈이 있는 게 옵니다. 이것도 양쪽에 있는 틈이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틈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 틈. 참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실상 해보면은 실상 그렇습니다. 가지고 그 틈이 있는 경우는 망치로 좀 때려야 됩니다. 근데 일반 분들 하면 큰일 나요. 이게
저도 참 할 때마다 이거 참 이건 부작용이 없어야 될 텐데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행하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망치 아니면 이게 참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이 세 가지 틀어져 있거나 가골이 자라나 있거나 틈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1, 2, 3번 쪽이 다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이 굽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3, 4번의 문제는 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귀, 그다음에 코, 그다음에 갑상선, 편도선, 또 이제 뭐 코 있으니 이게 뭐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거 있잖아요. 비염, 뭐 각종 알레르기 질환도 다 어떻게 보면은 흉추 3번, 4번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거니까 여기를 참 잘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목뼈가 딱딱해요. 목뼈는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됩니다. 만져가지고 안 만져질수록 C자 커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참 우리 몸 건강에 굉장히 그 중요한 키를 여기에 담당하고 있으니까 항상 목뼈를 부드럽게 만들고 진짜 좋은 베개 써서 목 C자 베개를 만들. 우리 온수인 베개 참 좋습니다. 그 C자 커브를 만들 수 있는 베개를 쓰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뭐 5번 쪽은 어떻게 뭐 치아의 문제가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치아. 6번은 어떻게 보면 승모근 통증. 자, 7번은 어디냐? 뇌경색. 그다음에 뭐 뇌경색은 바로 뭐 중풍 같은 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굉장히 참 중요해요. 이 경추 자체가. 그다음에 1번은 흉추 1번이죠. 흉추 1번은 항상 보면은 뭐 두통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눈하고 두통하고 연관되어 있죠. 자, 2번, 3번은 어디입니까? 심장이죠, 심장. 그러니까 뭐 어지럽고 귀 멍하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다. 분명히 여기 2번, 3번에 문제가 있는 거죠. 부정맥 또는 뭐 요즘 많은 심장마비 다 여기 심장. 협심증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협심증. 물론 이제 협심증 해가지고 뭐 수술을 해서 뭐 좋아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전에 이 2번, 3번 쪽 잘 하면은 협심증도 많이 좀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게 있죠. 뭐 여기가 다 보면 뭐 뒷머리 통증, 어지럼증과 함께 뭐 목 디스크와도 연관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3번에서 뭐 5번 뭐 여기는 뭐 다 그렇잖아요. 이제 폐로 들어가죠. 폐. 뭐 기관지, 뭐 폐 쪽, 또 뭐 그 자다가 막 코 고는 분들 있잖아요. 수면 무호흡 증상도 여기에 또 문제가 있고요. 6번, 7번 아까 말한 대로 그 울렁증, 뭐 구토 같이 올 수 있는, 여기가 안 좋으면은 위장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뭐 구역질 그런 것도 같이 연관돼 있죠. 자, 오늘 좀 어떻게 참 복잡하죠. 참 사람 병을 고치기가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메니르 증후군이나 뭐 이석증이 척추에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소리 잘 못 들어오셨죠? 하지만 저는 많은 환자분들을 봤을 때 여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저는 항상 보는 사람이니까 이거 또 한번 생각을 꼭 해보세요. 정말로 건강을 우리가 지키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영양도 풍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하는 그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뭐 또 하나는 뭐 스트레스 관리, 그렇죠? 그걸 뭐 표로 한번 해보면은 어디 가나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원을 그어가지고 딱 3등분을 딱 긋습니다. 첫 번째 여기가 이제 영양, 누트리션 해가지고 영양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이죠, 운동, 엑서사이즈. 또 하나는 이제 뭐 스트레스 관리. 그렇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수면, 뭐 쉼, 이것을 건강의 3대 축이라고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다 플러스 척추를 꼭 넣어야 된다. 이건 구조잖아요. 구조를 잘 생각해야 된다. 왜? 척추 구조가 올바르면 신경이 잘 통하잖아요. 신경 잘 통하면 신경 전달물이 잘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몸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입니다. 감사합니다.